오직 너만을 생각한 밤이 있었어. 내가 정말 왜 이러는 건지. 아무래도 네가 너무 좋아진 게 아닐까. 이게 바로 사랑인가 봐. 처음 본 순간 나는 느꼈어.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너란 걸. 난 내게 말하고 싶어.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다고.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알겠니. 네가 나의 전부라는 걸. 나의 마음은 너에게 보여주기가 이렇게도 어려운 줄 몰랐어. 너를 위한 생각에 그렇게 많은 말들이 힘들게만 느껴진 거야. 처음 본 순간 나는 느꼈어.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너란 걸. 난 내게 말하고 싶어.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다고.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알겠니. 네가 나의 전부라는 걸. 이젠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내가 있잖아. 내게 말하고 싶어.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다고.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알겠니. 네가 나의 전부라는 걸.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알겠니. 네가 나의 전부라는 걸. 네가 나의 모든 거야. 박기영의 시작으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일단 먼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요, 저희가 이제 밀린 숙제를 해야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개국기념 특별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할 당시 이 하와이 한인회를 먼저 모시려고 했었는데 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게 이 연기가 됐었죠. 내일 이 하와이 한인회의 인터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일부 시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그동안 궁금하셨던 점들 또 들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마련할 예정입니다. 내일 일부 시간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인사회 곳곳에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께 묶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하와이 동지회가요, 올해 이 동지회 설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17일에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동지회 설립 이념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17일 오전 11시 이 폴시애프터 군기지 할레 이케나 연회장에서 열렸었던 동지회
100주년 기념 행사와 이 장학금 수여식에는 동지 회원들과 홍석인 총영사를 비롯해서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을 했고요. 11명의 장학생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또 행사에 앞서서 이덕희 하와이 한인 이민 역사 연구소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 강조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이 장학생들이 공부에만 몰두하기보다는 사람과의 교제를 중히 여기고 각자의 위치에서 지평을 열어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홍석인 총영사가 축사를 통해서 이 동지회가 한국과 하와이를 아우르면서 조국을 위해 많은 일을 실천해 왔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차세대 지도자 양성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전 참전용사이자 건축가로서 한인사회의 많은 사업을 담당해 왔었던 김용진 옹에게 공로상을 수여하는 그런 시간도 마련이 됐었습니다. 1987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 동지회 같은 경우 단체의 성격이 정치에서 교육으로 지금 변경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하와이 한인사회 지도자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지회 장학금은 대학 진학 신입생뿐만 아니라 대학 재학 중 이 학점을 유지할 수 있다면 대학 졸업 때까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19일에 이승만 대통령 서거 56주년을 맞이해서 하와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숙모회가 18일 이 한인 기독교회에 위치한 우남 동상 앞에서 추모식을 개최했다라고 지금 또 알려오셨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또 중요한 소식 중에 하나는 이 하와이 한인회가 이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기로 지금 했었던 하와이 한인 문화회관 운영을 포기하고 이 HKCC와 이른바 아름다운 이별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23대 하와이 한인회가 2019년 HKCC와 8년여간 이 문추위를 이어왔던 소송을 취하하고 24대 한인회장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고 또 분규 단체로서의 한인회를 정상화하고 공동위원장 체제로 HKCC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을 하고 명쾌하게 이것들이 이제 해결되지 못한 가운데 애초 합의 사항을 지키지 못한 채 팬데믹을 맞이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올해 초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서거 56주년을 즈음해서 우남숙모회 이 김동균 회장이 두 단체의 갈등이 이 한인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팬데믹 이후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서 두 단체가 아름다운 이별을 선언하고 한인사회 새로운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을 호소를 했었고요. 이 호소에 두 단체가 큰 틀에서 중재안을 받아들인다라는 데 동의를 하는 의견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9일 현재 최종 합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마지막 조율 작업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와이 한인회가 최근 김동균 회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서 한인회가 문추위의 운영에서 배제되는 상황에서 문추위 측에서 동포들과 하와이 한인회가 납득할 수 있는 내부적 견제 및 안전장치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라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김동균 회장이 두 단체의 합의안 초안 원문을 제시를 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지금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길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리기는 지금 어렵고요. 저희 라디오 서울 하와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한국일보 참조를 하시면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소식 여러분들께서 전달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일단 그 가장 큰 맥락은 양측이 아름다운 이별, 우리가 뭐 이 각자의 길을 가는 그것에 이제 기본적으로 조건 없이 합의를 하고 또 문추위가 내부 수정을 정관 수정을 통해서 한인회가 이것을 납득하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골자를 이루고 있어서 아마 양측이 지금 큰 틀 안에서는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것이 이제 업데이트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이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이 한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2015년 6월 창단 32주년 기념음악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지휘봉을 놓았었던 이 무궁화 합창단의 강영기 단장. 이 강영기 단장과 무궁화 합창단 단원들이 지난 17일 오후 와이아바에 위치한 올리브 연합감리교회에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를 했죠. 사실 이 무궁화 합창 단원들이 강영기 단장 생전에 바치는 헌정 음악회였고요. 올리브 연합감리교회 이 데이빗 김 목사가 주축이 돼서 단원들이 헤쳐모여 정말 뜻깊은 시간을 함께 했었던 그런 그 행사였었습니다. 무궁화 합창단은 2016년 창단 33주년 기념 공연을 마지막으로 해서 정기 공연의 맥이 끊겼었습니다. 이 강영기 단장을 이어서 무궁화 합창단을 키워갈 지휘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 내년에 이 강영기 단장께서 백수를 바라보십니다. 이 강영기 단장이 사실은 이 32주년 기념 공연 때 앉아서 지휘하시는 투혼을 보이셨었잖아요. 그래서 이 무궁화 합창단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셨고 많은 단원들이 정말 이 뭉클한 가운데서 이 관객들과 함께 이 공연을 지켜봤었는데 지난 이 그 헌정 공연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현장에 계셨던 분들도 많으셨겠습니다만 예전을 회고하면서 무대에서 이 합창 단원들이 열창을 하는 모습들 많은 그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를 했었고요. 지금 이 그 단장을 비롯해서 또 이 회원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공연을 펼쳤던 만큼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공연이 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날 연주의 장소와 반주자를 사실은 구하지 못해서 이 데이빗 목사가 참 고민이 많으셨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연주회를 준비를 했고 이 하와이 한인 사회 이민 역사에서 무궁화 합창단이 차지하는 문화적인 가치 또 전통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 한국일보가 지금 다음 달 준비하고 있는 오하나 음악회를 통해서 다시 되살아날 수 있기를 기도한다라고 이 데이빗 김 목사 말씀도 해 주셨는데 사실은요 이 공연이 헌정 공연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마지막 공연일 수 있다라는 정말 아쉬움 속에서 무궁화 합창단 단원들이 열심히 공연 준비들을 해 주셨는데 근데요, 이 공연이 지나고 나서 많은 분들의 마음이 움직이셔서 이 공연 후 또 한국일보 7월 20일자로 이 공연 그 보도가 나간 뒤에 이 무궁화 합창단 가입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음악회를 준비했었던 데이빗 김 목사, 이 한국일보 기사를 계기로 해서 무궁화 합창단 재창단 희소식을 지역사회에 전하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감사 인사까지 전해오시고 계시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의하고 계세요. 저희 한국일보로도 이 문의를 주고 계신데 그래서 연락처를 원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자, 이 무궁화 합창단 궁금하신 분들 또 이 가입하시고 싶으신 분들 또 이 그 한 몫을 담당하고 싶으신 분들 힘을 보태고 싶으신 분들 모두 데이빗 김 목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전화번호는요 625에 016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어요. 너무나 조용했어요. 창가에 소녀 혼자서 외로운
가로등 불은 내 마음을 알고 있을까 괜시리 슬퍼지는 이 밤에 장백한 가로등만이 소녀를 달래주네요. 조용한 이 밤에 슬픔에 지친 소녀를 살며시 달래주네요. 창밖에 가로등 불은 내 마음을 알고 있을까 괜시리 슬퍼지는 이 밤에 장백한 가로등만이 소녀를 달래주네요. 조용한 이 밤에 슬픔에 지친 소녀를 살며시 달래주네요. 슬픔에 지친 소녀를 살며시 달래주네요. 소녀와 가로등. 오늘은 어쿠스틱 버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노래는요, 사실 정말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어쿠스틱 콜라보의 버전이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윤선영의 톡톡톡. 이 시간은요, 반세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최상의 보상을 약속하는 파판디 변호사 제공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Hi, this is Attorney Pafundi.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ccident, call me. Your first visit is free. 안녕하세요, 파판디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40년간 로컬 사회 및 한인 사회에 쌓아온 파판디 법률사무소. 최상의 보상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장소나 병원에서 파판디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대형 사고 및 크고 작은 모든 교통사고, 즉시 김미영 비서에게 전화 주세요. 전화 554-1539, 554-1539번. 한인들의 사랑으로 오하나은행은 더욱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 서비스는 더욱 빠르게, 모기지로는 더욱 간편하게, 전세계 ATM 서비스는 매월 3번까지 무료로 더욱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오하나은행은 한인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유일의 한인 자본은행 오하나 퍼시픽 은행. 1357 카피올라니 블루버드 102호, 카피올라니 본점 237-6551, 1070 놀스킹 스트리트 팔라마 제1매장 내 칼리히 지점 237-6552.
해피약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액 배달 서비스도 해드리는 해피약국. 알라모아나 빌딩 3층 실로아 망가역 955-9500 해피약국으로 오세요. 전화번호 955-9500 오늘도 해피데이 해피약국 헤이 해피약국. 몸은 멀리 떠나 있어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살인문 들어서는 돌담길, 옹기종기 놓인 장독대, 그리고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맛깔스런 고향의 음식. 고향의 맛이 그리울 땐 전 서라벌을 찾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맛과 멋. 서라벌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전화 예약은 947-3113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540 윤선영의 톡톡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저 수레줄에 너를 잊어버리는 것 내가 무너져 너를 지우는 것 언젠가 너를 잃고 살아가게 되겠지만 시간이 너를 떠나가게 만들겠지만 나는 그것조차 아픈 것 같아 나의 모습이 하지만 기억해줘 널 사랑해 한 슬픈 영혼이 여기 있었다는 걸 이제 너의 곁을 지킬 수 없는데 죽었다고 생각해 사랑 없는 삶 그것과 같은 괜히 언젠가 너를 잃고 살아가게 되겠지만 시간이 너를 떠나가게 만들겠지만 나는 그것조차 아픈 것 같아 멀리 있는 나의 모습이 하지만 기억해줘 다시는 이렇게 힘없이 너를 잊지 않겠어 너를 두고 보낼 수가 없으니 슬퍼하지만 이별이 아냐 잠시 우리 사랑 쉬고 있을 뿐
서문탁이었습니다.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자,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요즘요, 이 산불 시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본토에서 들려오는 산불 소식은 정말 무섭게 그지없죠. 그런데 하와이도요, 사실 지난해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지금 이 산불이 발생이 되고 있고 점점점 해마다 그 규모가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듯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기상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요, 하와이가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큰 산불이 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그 화재가 주말에 빅아일랜드에서 발생됐었던 그런 화재죠. 물론 이제 진압은 됐습니다만 한 2,000에이커 정도를 태웠고 주말에 또 이 공항 다니엘 케이노의 국제공항 인근에서도 산불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올해 사실 그 많은 분들께서 여름에 이 비가 많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풀들 또 브러쉬 파이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야말로 연료가 지금 충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불씨만 당겨지면 화르륵 타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가뭄이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화재 위험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게 다 결국은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고 더 악화될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거죠. 이 가뭄도 해마다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가 정말 필요하기도 하고 허리케인 시즌 올해 만약에 이제 뭐 이 폭풍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면 여름철에 비가 좀 많이 내리겠습니다만 올해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기상청 예보로는 올해 예년에 비해서는 이 허리케인 시즌 폭풍의 수가 줄어들 거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뭐 평년과 비교를 했을 때 더 건조한 그런 허리케인 시즌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예정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름철 지금 뭐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본토 상황은 뭐 더 좋지 않고요. 하와이도 지금 이 산불 시즌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요즘은 화재의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또는 방화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 우발적이긴 합니다만 사고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바람이 강하게 불잖아요. 더운 여름철, 이 정말 더위 때문에 이 화재가 발생되기도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 때도 화재가 쉽게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당국은요,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불 때 여러분들 조심하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방 조치를 반드시 취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재가 좀 자주 발생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물을 항상 이제 가까이 두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제 평소에 생활할 때는 잘 그 생각하지 않는 부분인데 주차하는 위치입니다. 여러분들 차량 주차하실 때 있잖아요. 이 촉매 변환기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바짝 말라있는 잔디밭 같은 데 주차하시면은 위험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이런 일은 또 생각을 하지 못했었던 것인데 말이죠. 여러분들 알고 계셨어요? 자, 주차할 때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또 이제 산불 시즌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산불 피해로부터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좀 기울여 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와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연재해가 발생이 되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좀 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또 보호하고 안전수칙 지키고 최대한 예방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여름철이고요. 바람도 너무 강하게 불고 가뭄도 심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 산불, 그 큰 산불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들어온 소식 중에서 호놀룰루 시 당국이
알라와이 운하의 홍수 예방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한다라는 그런 지금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알라와이 홍수 예방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몇 년째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연구이기도 하죠. 미 육군 공병대가 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대규모 홍수로부터 와이키키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시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3년간의 연구는 연방 정부에서 자금이 전액 지원이 됩니다. 이 미 공병대가 이 100년 홍수 뭐 이런 그 위험을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죠. 알라와이 운하가 만약에 범람하게 된다면, 제대로 홍수가 발생하게 된다면 와이키키의 거의 모든 부분이 이 물에 잠기게 된다라는 그런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예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제 연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미 공병대가 처음에 내놨었던 그 방법이 이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예상 비용이 거의 뭐 2배에 달하는 7억 달러 정도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재평가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번 연구는요,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호놀룰루 시 당국과 그리고 육군 공병대 간의 계약이 서명이 됐고요. 연구 결과가 이제 3년간의 연구 결과가 어떤 그 결과가 도출이 될지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시작이 좋아 조용한 바닷가에 홀로와 새 소망도 빌었어 한동안. 버블진트의 시작이 좋아 함께합니다. 나서 느낌이 좋아 당연히 맘때보다 훨씬 더 딱 한 가지 네가 없을 뿐 그게 슬플 뿐 그것뿐. 아침에 눈을 뜨기 싫어 창밖을 때리는 햇살 좀 빌어먹을 날씨도 붉어진 맘과 어질러진 내 방과 하나도 어울리지 않아 난 새까만 커튼을 쳐 무거운 몸을 일으켜 거울을 봐 헝클어진 머리 밤새 뒤척거렸나봐 TV 속에 너와 상관없는 얘기만 이제 너를 돌리다 멈춘 네 모습에 나 가만히 좋아 보여 네 모습 애써 웃어보려 입꼬리를 쓱 올려봐도 눈가에는 눈물이 빙 멀었나봐 아직 난 제자리 건너봐. 시작이 좋아 조용한 바닷가에 홀로와 새 소망도 빌었어 한동안 날 괴롭히던 지독한 감기도다 나았어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당연히 맘때보다 훨씬 더 딱 한 가지 네가 없을 뿐 그게 슬플 뿐 그것뿐. 자기 개발에 내 모든 시간 투자하고 너에게 맞췄던 내 긴 생머리 잘라봐도 이 모습을 보게 될 사람은 네가 아니겠지. 거짓말처럼 나도 괜찮아지겠지. 너와 자주 가던 식당 할머니는 너의 안보를 묻고 시간은 멈춘 듯해도 시계는 같이 딱 조금만 더 아파하면 I will be fine. 내 눈이 녹을 때쯤 볼 기운이 오를 때쯤 그쯤이면 너도 둘이 걷던 곳 함께 나누었던 것들 다 잊을 수 있겠지. 누군가의 영광은 달리 이제 시작이야. Life will go on. 네가 들었다면 화낼 거야 내 slow one. 시작이 좋아 조용한 바닷가에 홀로와 새 소망도 빌었어 한동안 날 괴롭히던 지독한 감기도다 나았어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당연히 맘때보다 훨씬 더
시작이 좋아. 정말 시작이 좋죠. 이 많은 분들께서 함께 느끼시는 일일 텐데, 자, 이제 8월 첫째 주 되면 해제되는 게 여러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 퇴거 유예 조치입니다. 이 퇴거 유예 조치가 이제 해제가 되게 되면 그야말로 여러 가지 법적인 공방부터 시작해서 이 합의를 이루기 위한 세입자와 그리고 집주인 간의 그야말로 이 다툼 이런 것이 이제 물밀듯 쓰나미 현상처럼 밀려올 거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예상도 있는데, 근데 이게 비단 일반적인 아파트나 주택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업용 지금 이 렌트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로요, 이 알라모아나 센터와 슈로키아가 지금 수백만 달러를 걸고 법적인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슈로키아가 팬데믹 이후로 문을 닫고 지금 1년 넘게 계속해서 운영을 중단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지금 이 렌트비를 가지고 양측이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이 판사가요, 슈로키아 운영자가 이제 건물에 들어가서 수십만 달러 상당의 와인을 포함해서 남겨진 물건들을 치울 수 있도록 지금 허용을 했습니다. 알라모아나 센터의 모 회사는 이 슈로키아 홀딩스를 임대와 관련해서 이제 돈을 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수백만 달러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슈로키아의 또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은 소송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이 지금 아주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판사는 8월 15일까지 슈로키아 운영자에게 이 재팬빌리지 워크 빈티지 이 케이브 카페 내부에서 술과 개인 소지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를 했습니다. 이 지금 슈로키아를 대표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알라모아나 센터가 임대료를 이유로 해서 공급업체를 폐쇄하는 것은 불법이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 빈티지 케이브 클럽 회원들이 소유한 20만 달러 이상의 고급 와인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불법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거든요. 이런 지금 분쟁은 사실은 이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판사는 이번 법정 공방과 관련해서 중재를 명령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중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알라모아나 센터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한 800만 달러 정도의 연체된 임대료를 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슈로키아 측 같은 경우는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강제 폐쇄된 후에 회사가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또 알라모아나 센터가 1억 1천만 달러로 또 고소를 했고, 또 상대방이 맞고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게 어떤 판결이 나오게 될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 법정 공방이니까요. 일단은 판사가 중재를 명령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업데이트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이코가요, 새로운 지금 캐시 현금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하와이안 일렉트릭 히코 같은 경우는 기존에 또는 새롭게 루프탑 옥상에 태양광 시스템을 이제 설치를 할 때, 또 추가를 할 때 오아후에 계시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배터리 보너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인센티브를 받으실 수 있는 건데, 하와이가 2045년까지 100% 청정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력망에 더 많은 재생 가능 에너지, 이 자원을 추가하는 것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기존의 태양광 가지고 계신 분들도 신청 가능하시고요. 또 새롭게 태양광 루프탑 프로그램, 배터리 프로그램을 설치하실 분들께서도 신청 가능하신 그런 이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이 10년짜리 프로그램은요. PUC가 지금 이 신청자에게 스토리지에서 공급되는 지금 그 총 50메가와트 이 용량으로 제한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히코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고요. 10년 약정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를 알아보시고 이제 그 약정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업체와 협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께서 설치하시려는 태양광 업체에 문의를 하셔도 자세한 내용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내용은요. 여러분들께서 하와이 전력회사 히코 또 태양광을 설치하시려고 하시는 업체와 연락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히코는 웹사이트 hawaiianelectric.com hawaiianelectric.com에 가시면 배터리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여러분들께서 자세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마음은 얼고 나는 그곳에 서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지 마치 얼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서 있던 거지 달빛이 숨어 흐느끼고 있네 떠나버린 그 사람 생각나네 돌아선 그 사람 생각나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났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떠나버린 그 사람 생각나네 돌아선 그 사람 생각나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났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정말 오래된 노래인데도 지금 들어도 참 좋죠. 이 산울림의 회상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이번 주 이제 도쿄올림픽이 개막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올림픽, 세계인의 축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런 그 개막식 앞두고 원래 이제 술렁술렁하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외신들이 잇따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도를 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정말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도쿄올림픽이 그야말로 조용히 개막을 할 것 같습니다.
이 23일 오후 8시 일본 도쿄 신주쿠의 국립경기장에서 올림픽이 막을 올립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한 가운데 이 개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불참을 선언한 북한을 제외하고는 IOC에 속한 205개국 이 국가올림픽위원회 해당 팀과 또 난민팀이 도쿄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되고요. 그야말로 폭염 아래서 기량을 겨루게 될 텐데 올해는 뭐 폭염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도 이 증가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그 대회가 됐고 그것으로 역사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33개 정식 종목에 걸린 금메달 339개가 이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조용한 개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의 코로나 상황은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5천 명이 훨씬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높은 확진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해 개최되려고 하다가 한 해 미뤄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물러설 곳이 없는 일본과 그리고 IOC 당국이 이 강행을 결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지금 올림픽이 강행되고 있는 이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걸 이제 캔슬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기로 결정한 데는 각자의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IOC는 올림픽이 열리지 않게 되면 운영비의 73%를 차지하는 방송 중계권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또 일본의 지금 이 집권 자민당은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 후에 이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올림픽을 밀어붙였죠. 그래서 올림픽 취소는 옵션에 없다라고 여러 차례 지금 양측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세계인의 축제라는 그 제목이 정말 이 부끄럽게도 올해는 올림픽이 개막을 한다라고 해도 축제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어려워 보이죠. 이 일본에서 지금 하계 올림픽이 두 번째로 열리게 되는데 실제로 57년 전이었었던 1964년의 이 도쿄 올림픽은 아시아 대륙에서는 처음으로 열렸었던 거고요. 또 2차 세계대전 패전국에서 벗어나서 일본이 세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데 그야말로 큰 역할을 담당했었던 일본의 기상을 만방에 알렸었던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올림픽 때는 일본 국민의 지지가 뭐 어마어마했었고요. 올림픽 후에 일본도 고도 성장에 기틀을 닦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올해 대회는 그전 대회와는 정말 사뭇 다른 그런 이 긴장감 속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올림픽 관계자들뿐만 아니고 지금 스폰서를 하고 있는 거대 기업들도 지금 이번 올림픽 개막식에 대부분 참석하지 않겠다, 불똥 튈라 뭐 이런 그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올림픽을 반대하는 일본 내 국내 여론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이미지가 혹시 나빠질까 싶어서 올림픽 광고를 하지 않겠다라는 기업들이 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도쿄올림픽 최고 등급의 후원사가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도요타가요, 이 올림픽과 연동된 자사의 TV 광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불똥 튈까 뭐 이런 얘기죠. 게다가 이제 이 올림픽 지금까지 치러졌었던 대회 중에서 첫 번째로 무관중 대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외국인들만 이제 이 관람객으로 받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일본 내 거주민도 지금 허용하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에 거의 뭐 96% 관중 없이 치러진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또 이 국빈급 개회식 참가자도 예상 밖으로 굉장히 적죠. 일단 질 바이든 여사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대신 접촉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에 지금 일본과의 여러 가지 그 외교적인 불화로 인해서 결국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서 이 부분도 지금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뉴스는 저희 라디오 서울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오늘도 이제 업데이트된 소식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은요. 선수들이요. 원래 이제 메달을 시상대에서 목에 걸면 메달을 이제 깨물어 보는 그런 일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진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올해는요 이것도 안 된답니다. 메달 깨물 수도 없고요. 메달리스트끼리 가운데 모여서 사진도 못 찍습니다. 이 코로나 방역 수칙 때문인데 요즘 이 올림픽 선수촌에서는 뭐 소수이기는 하지만 거의 매일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걱정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관중 없는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일생을 걸고 이제 이 싸우는 모습을 보실 수밖에 없는데 이 TV로 보실 수밖에 없잖아요.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걱정도 태산이고 궁금한 점도 정말 많기만 합니다.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7개 이상을 따내서 종합순위 10위 내에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시간으로 24일이 한국 선수단의 골든데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뭐 금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양궁 혼성 단체전이 있고요. 남자 태권도, 또 펜싱 남자 사부르 개인전, 사격 남자 10m 공기 권총, 금밭이 열리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가시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관중 없이 치러지는 대회에서 선수들이 얼마나 이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응원 멀리서나마 좀 보내주셨으면 하고요. 많은 선수들이 힘을 내서 지난 4년, 이제는 뭐 5년이죠 사실. 5년 동안 갈고 닦았었던 그런 실력을 후회 없이 발휘할 수 있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기원을 해 봅니다. 오늘 끝곡으로 고있습니다. 조하문의 사랑하는 우리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둘이라고 느끼게 하고 있나. 기도하는 아무 걱정도 없는 우리의 얼굴. 해가 뜨면 다시 지는 그런 사랑은 아냐. 어둠에도 처음으로 느껴지는 그런 사랑이야. 이 시간은 믿는 것이 참 행복한 해외 최초 한인교회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한희준 목사님의 살며 생각하며 칼럼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단편소설 킬리만자로의 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킬리만자로는 높이 5,895m의 눈 덮인 산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최고봉이라 한다. 서쪽 봉우리는 마사이어로 누가의 누가이, 즉 신의 집이라고 불린다. 그 서쪽 봉우리 정상에는 얼어붙은 한 마리 표범의 시체가 있다. 도대체 그 높은 곳에서 표범은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일까? 아무도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늘 멀리서 동경하며 그토록 바랬던 정상에 올랐습니다. 표범은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정상에 오른 환희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정상까지 오른 성취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 무엇이 표범을 기다렸을까요?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는 빈 공간뿐입니다. 푸른 초장이나 물도 없는 차가운 눈만 남은 정상에서 이젠 지쳐서 내려갈 힘도 해가 져서 내려갈 시간도 없는 그 순간에 외로이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정상을 향해 땀을 흘리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거나 잠시 머물며 쉴 시간도 없이 남보다 빨리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는지, 무엇을 위해 올라가는지 묻거나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무조건 정상에만 올라가면 그곳에 답이 있을 것이라 믿고 올라갑니다. 목표는 정상에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인지, 그곳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뎌 오른 정상에서 과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곳에서 무슨 의미를 찾았을까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무작정 오른 의미 없는 정상이 인생을 차갑게 얼게 하는 킬리만자로의 눈과 같음을 깨닫지 못하고 바삐 걷고 있습니다. 인생은 정상에 이르는 것이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성공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이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정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상과 의미를 자주 혼동합니다. 의미는 정상 그 이상의 가치입니다. 정상에 이루고 싶은 이유가 의미입니다. 삶에 어떤 도전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그 도전이 내 인생의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오른 정상이 외로이 홀로 남은 표범이 아닌 삶의 의미와 기쁨을 나누고 공유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삶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예배 시간은 주일 7시, 9시, 11시 15분이며 주소는 1639 케아모크 스트리트, 전화번호는 536국에 7244번, 웹사이트는 www.kcumc.org입니다. 윤선영의 톡톡톡. 윤선영입니다. 하루의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아침 일찍 눈을 뜨면서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런 게 아닐까요? 밥과 몇 가지 반찬, 비록 풍성한 식탁은 아니어도 내가 이 허기를 달랠 수 있는,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 나에게 경우에 맞지 않게 행동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따뜻한 또 이 태양의 손길에 감사하고 바람의 싱그러운 속삭임에 감사하고 나의 마음을 풀어서 한 편의 시로 쓸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행복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하루도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태어났음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이 큰 축복으로 여기고 별빛 하나, 소소한 빗방울 하나에도 감동과 환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이 맑은 영혼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확신을 갖는 일일 겁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면서 가치 있는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최고의 삶이고 행복이 아닐까요?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준 햇살이 되고 해질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오늘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뉴스를 살펴보시다 보면 아마 이 소식이 가장 크게 다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세계 최고 부자이자 아마존의 창업자 이 제프 베조스가 드디어 우주 관광에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 베조스는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이 버진그룹 회장의 첫 우주여행 자리를 내주기는 했습니다만 이 브랜슨보다는 더 높은 고도, 이 100km 우주에 도달을 했다고 하죠. 또 유료 고객 한 명을 포함해서 우주 탐사 역사상 역대 최고령, 최연소 이 민간 우주인과 함께 비행하는 새로운 이정표도 세웠습니다. 베조스가 이제 이 미국 서부 시각 기준으로 해서 오전 6시 12분경에 텍사스주 서부 사막지대 발사장에서 뉴 셰퍼드 로켓을 타고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는데 이 아폴로 11호 닐 암스트롱과 이 버즈 올드린이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지 52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10분간의 비행을 마치고 지구에 안착한 베조스. 여태껏 이 최고의 날이다 라면서 우주 여행 성공을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일에 우주에 먼저 다녀왔죠. 이 브랜슨 회장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잘했다라며 이 베조스를 축하하기도 했는데 이 9일 차이예요. 이 9일 차이로 베조스가 이 브랜슨 회장보다는 늦게 우주로 갔습니다만 더 멀리 비행했다고 하죠. 진짜 우주 관광을 둘러싼 민간 우주 기업 간의 신경전 이것이 이제 앞으로 점점점 격화될 것 같습니다. 브랜슨은 86km 상공에 도달했지만 베조스는 고도 106km까지 날아올랐기 때문에 이게 숫자상으로도요 차이가 나는 것을 크게 지금 부각시키면서 광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요 이 우주항공국 나사 그리고 연방항공국 FAA는 고도 80km 이상을 우주의 기준으로 봅니다. 하지만 유럽국제항공우주연맹은 고도 100km인 카르만 라인을 넘어야 우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이 베조스가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은 100km 이상 우주 여행을 자사의 경쟁력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브랜슨의 우주 기업 버진 갤럭틱은 80km 이상 비행으로도 우주 관광에 손색이 없다라는 입장이기도 하고 말이죠. 자, 어쨌든 두 여행 모두 사실 민간 상업 우주 관광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도움이 되는 역사적인 비행이기도 하고요. 또 신생 우주 관광 산업에 신뢰를 안겨준 것으로 이 로이터 통신은 보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이 베조스가 탄 이 지금 로켓 같은 경우는요 조종사 없는 완전 자동 제어 로켓이었다라고 해요. 이 브랜슨이 탔었던 버진 갤럭틱의 우주 이 로켓 비행기는 조종사 2명이 탑승을 했었는데 이 베조스의 로켓은 조종사가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 18.3m 높이의 뉴 셰퍼드는 블루 오리진이 개발한 재활용 로켓입니다. 이 로켓은 유인 캡슐과 추진체인 부스터로 구성이 돼 있고 캡슐과 부스터 모두 이번 여행에 앞서서 2차례 사용된 바 있었습니다. 이 캡슐에 몸을 실은 베조스는 최대 4분간 무중력에 가까운 극미중력 이런 상황을 체험을 했다고 그래요. 이어서 이제 캡슐이 지구로 낙하를 했고 3개의 커다란 낙하산을 펼쳐서 속도를 줄인 뒤에 마지막에 역추진 로켓을 분사하면서 착륙을 했습니다. 이 우주 관광용으로 개발된 이 뉴 셰퍼드 로켓은요 우주 탐사 역사상 가장 큰 창문도 설치가 됐다고 그래요. 이게 밖을 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관광용이니까 이 푸른 빛의 지구 곡선과 암흑의 우주 공간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도록 이 캡슐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도록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베조스의 이번 우주 여행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고령, 최연소 민간 우주인도 탄생을 시켰죠.
이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1960년대 나사의 우주 비행사 시험을 통과했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비행을 하지 못했었던 이른바 머큐리 여성 13인 중에 한 명이었던 이 펑크 할머니가 이번에 로켓에 탑승을 했습니다. 또 올 가을부터 네덜란드에서 물리학 등을 공부할 예정인 청년 올리버 데이먼도 첫 번째 유료 고객이기도 합니다. 우주 여행 경매에 참여해서 티켓을 따냈던 사업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번에 우주 여행을 나섰다고 해요. 이 블루 오리진은 이제 베조스의 우주 여행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곧 상업용 우주 관광 티켓을 판매를 합니다. 워싱턴주에서 지난 2000년 설립된 이래 20여 년 만에 지금 우주 관광의 첫 발을 떼는 거죠. 이 민간인 승객을 태운 다음 비행이 9월 말이나 또는 10월 초로 예상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티켓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 블루 오리진은 베조스의 이번 여행에서 한 좌석을 경매로 판매를 했었는데 낙찰가가 무려 2,800만 달러였습니다. 신원이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낙찰자, 개인 일정 때문에 이 베조스의 여행에 동행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리가 그 다음 가격을 써냈던 아까 말씀드린 청년 데이먼에게 넘어갔던 거라고 합니다. 우주 여행, 우주 관광의 이 시대가 드디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우주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아직까지 어떤 분들은 글쎄 이 우주 여행을 이제는 해도 될까? 글쎄 아직은 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들도 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살아생전에 우주에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이 경이롭고 행복하겠는가 이런 말씀들도 하십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우주 여행을 가기에는 걸림돌이 참 많은데요. 일단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정말 일반인들은 가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꿈의 우주로 출발하는 이 우주인들 그래도 이제는 머나먼 정말 멀리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다가오는 그런 이 현실적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여행 스케치의 노래로 아쉬움을 좀 달랠까요? 여행 스케치입니다. 별이 진다네. 어제는 별이 졌다네 나의 가슴이 무너졌네 별은 그저 별일 뿐이야 모두들 내게 말하지만
슬퍼 이렇게 비만 내리는 거야. 나의 가슴 속에 젖어버린 그대 그리움만이 이 밤도 적이 되어 나를 떠올리고 아름다웠던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나의 애타는 사랑 돌아올 것 같은데 나의 꿈은 사라져가고 슬픈 말이 깊어가는데 나의 별은 사라지고 어둠만이 지도 가는데 어둠만이 지도 가는데 풀벌레 소리, 물소리. 이 여름밤을 상징하는 그런 이 다양한 소리들과 함께 아름다운 노래 들어봤습니다. 아마 여름 되면 참 이런 소리들이 정겹게 느껴지고요. 여름이 도래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 싶어요. 하와이의 날씨,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강한 트레이드윈이 불면서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드윈 날씨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가끔씩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강한 트레이드윈 불면 헤어스타일 주의보가 이 톡톡톡을 통해서 내려집니다. 여러분들 바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스타일링 하신 그 머리가 망가지실 수도 있잖아요. 강한 바람에. 그래서 이 강풍주의보 이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헤어스타일링 주의보가 좀 내려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 주 내내 강한 트레이드윈이 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주말부터 비를 동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이 동부태평양 해상에 발생했었던 이 허리케인, 또 그 뒤를 바로 뒤따랐었던 이 폭풍이 연달아 지금 세력이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허리케인이었었던 펠리시아 역시 굉장히 세력이 지금 약화된 그런 상태고요. 또 그 뒤를 바로 뒤따랐었던 열대성, 이제는 폭풍도 아니고 열대성 저기압입니다. 이 길레르모 역시 세력이 약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세력은 약화가 됐는데요. 이 물기를 잔뜩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펠리시아가 이 하와이 인근을 지나갈 때, 또 이 열대성 저기압으로 완전히 세력이 약화된 길레르모도 하와이 인근을 지나갈 때 이 비를 좀 머금고 내려주지 않을까, 그런 예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사이에 바람이 조금 더 강하게 불면서 소나기나 비 내릴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주말이 되면 이 길레르모 역시 지나가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사이에 주말에 특히 이 비 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 두 폭풍 모두 하와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강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폭풍의 잔여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인근 해상을 지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 날씨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따라서 특히 이제 윈워드 사이드 같은 경우 바람이 강하게 불면 워낙 비도 많이 옵니다만 이 영향으로 인해서 이 잔여 세력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비를 좀 더 맞으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 이외에는 지금 뭐 날씨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하와이가 지금 벌써 이제 5일 연속 세 자릿수 이 확진 환자 수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Hi, this is Attorney Pafundi.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ccident, call me. Your first visit is free. 안녕하세요, 파판디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40년간 로컬 사회 및 한인 사회에 쌓아온 파판디 법률사무소. 최상의 보상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장소나 병원에서 파판디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대형 사고 및 크고 작은 모든 교통사고, 즉시 김미영 비서에게 전화 주세요. 전화 554-1539, 554-1539번. 단이란 단은 다 먹어봤어요. 천진단은 하나만 먹었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데 기분이 쑥 올라오더라고요. 여행을 갔는데 친구가 영 기분이 딸려서 못 쫓아오는 거예요. 천진단을 하나를 줬죠. 그 다음날 아침에 나한테 뭘 준 거냐, 뭐가 들은 거냐. 그래서 우리끼리 그랬어요. 천진단 원더풀. 황제에게 바친 그 비법 그대로 소중한 가족의 몸을 보살펴드릴 진귀한 힘 천진단. 건강의 명가 헬스코리아 808-201-5416. 세계적이고 수준 높은 고품격 영어 연수가 필요하십니까? 학생 비자로 영어 교육을 원하십니까? 한국 초중 고교생은 물론 대학생들의 방학을 이용한 단기 영어 교육을 원하십니까? 30여 년 역사를 지닌 임팩 칼리지가 책임집니다. 임팩 칼리지는 미연방교육국 CA 인증 고등교육기관, 이민국가 한국교육부 인증 교육기관입니다. 유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한 UHKCC 브릿지 프로그램. 영어 연수는 조반재 박사에게 문의하십시오. 593-9388 593-9388. 여보, 우메켄 제초 베키스가 바뀌었네. 간에 좋은 성분이 8가지나 더 들어갔대요. 우와, 그럼 훨씬 더 좋아진 거네. 늘 피곤해하는 당신한테 딱이네. 나보다는 술 마시는 당신이 드세요. 빈혈에 소화까지 안 되는 당신이 먹어. 눈에도 좋대요. 그럼 당신 거네. 그럼 두 분이 함께 드시면 되겠네요. 총 8가지 간 기능 개선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우메켄 제첩 액기스 888-941-3311 우메켄. 한국 굴지의 3일 PwC 회계법인과 바른법무법인에서 수년간 다국적 기업의 법률 자문을 하는 등 국제 변호사로 30년이 넘는 경력의 제임스 리 변호사가 상속세 피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리빙 트러스트, 이민, 리컬 라이센스, 부동산, 아포스티유, 소송 등 머리 아픈 법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제임스 리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366-7319, 366-7319. 통역이 필요 없는 제임스 리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66-7319, 366-7319. 해피약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액 배달 서비스도 해드리는 해피약국. 알라모아나 빌딩 3층 실로아 망가역 955-9500 해피약국으로 오세요. 전화번호 955-9500. 오늘도 해피데이 해피약국. 헤이 해피약국. 교통사고 각종 상해 치료센터 오하나 힐링센터. 교통사고 각종 상해 전문 치료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곳 오하나 힐링센터가 여러분들의 고통을 치유합니다. 마사지, 물리치료는 물론 중국 정통 한방 침술의 권위자 이덕용 박사와 함께하는 오하나 힐링센터에서 여러분 심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중국 정통 무림도가의 맥을 잇는 이덕용 박사의 침술은 시니어 의료보험으로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동반점 건너편 1481 사우스 킹스트리트 3층 21호 오하나 힐링센터 예약은 944-0088
944-0088로 연락주세요. 각종 의료보험 환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540 윤선영의 톡톡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 다시 허락한다면 그대 다시 볼 수 있다면 내 지난 기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대 불러 You are my destiny 그대 You are my destiny 그대 You are my everything 그대만 보면서 이렇게 소리 없이 불러봅니다 You are the one my love 그대 You are the one my love 그대 You're my deliverable 그대는 영원한 나의 사랑이죠 내 곁에 다가와줘요 날 아직 사랑한다면 두 눈에 고인 눈물이 그대를 원하죠 사랑해요 You are my destiny 그대 You are my destiny 그대 You are my everything 변하지 않는 것 그대를 향한 나의 사랑입니다 You are the one my love 그대 You are the one my love 그대 You're my deliverable 세상이 변해도 그대만 사랑하는 나를 알아요 My destiny 그대를 불러봅니다 린의 My Destiny였습니다. 자, 어제 하와이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환자는 총 132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중에 81건이 오아후에서 나왔고요. 22건이 빅아일랜드, 4건이 카와이, 8건이 마우이, 그리고 9건이
하와이주 밖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벌써 이제 5일 넘게 세 자릿수 확진 환자 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하와이 지금 백신 접종률은 59.3%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곳저곳에서 집단 감염 케이스들도 나오고 있고 또 돌파 감염 케이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으셨지만 그것을 돌파하고 새롭게 이 감염이 되시는 그런 케이스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설사 이 돌파 감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이 중증으로 발전을 하거나 또는 심각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입원하시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지금 이 바이러스의 백신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준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이것저것에서 이제 이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의해 주셔야 되는 그런 이 감염 케이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도소에서의 지금 감염 케이스죠. 교도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환경적인 특성상 감염자이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큰 그런 그 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주 공공안전국이 일단은 오아후 교도소 OCCC의 지금 직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인근에 같이 접촉을 했었던 그 사람들을 다 검사를 했겠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44명의 재소자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한시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와이 그 교도소 빅아일랜드의 HCCC에서도 지금 직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 내에서는요, 지금 주 전역의 교도소들 모두 주기적으로 이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이게 확산이 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크게 확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방지책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할라바 교도소 같은 경우도 이 주기적으로 지금 이 테스트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7명의 지금 재소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주 공공안전국 밝히고 있고, 여성 교도소 역시 지금 음성 판정이 나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기 전에 속보로 전해드린 바 있었죠. 이 카이무키 그 도서관에 직원 한 명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어제 카이무키 도서관 문을 닫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하루 내내 이 방역 작업하고 소독 작업을 펼친 뒤에 오늘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용 가능하신 그 상황이고요. 지금 뭐 당연히 많은 분들 이용하시는 자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소독을 할 거다라고 도서관 측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이렇게 이제 주 전역에서 새로운 사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새로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일단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강력한 이 바이러스 때문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께서 여행을 다녀오시면서 이 본토 다녀오시면서 이 특히 백신 접종 받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 감염되시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방심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죠. 아마 모임도 자주 가지실 테고 예전처럼 마스크 철저하게 쓰시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 철저하게 지키시거나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방심들이, 또 백신 접종 받지 않으신 분들이 이렇게 이 사례로, 새로운 사례로 지금 등장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주 보건부 같은 경우는요, 이 아이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성인들, 특히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성인들이 감염이 되면서 아직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어린아이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 하와이에서도요, 어린아이들의 감염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어제 이 주보건부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은요, 최근 132건의 사례 중에 27건이 소아 사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지금 건수의 20%가 18세 미만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받아야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이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 백신 접종을 받아서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지적을 합니다. 특히 이 공립학교 개학은 이제 뭐 2주 정도밖에 남질 않았잖아요. 이 새 학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 사실 의료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증으로 발전하거나 심하게 아플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해요. 하지만 이 델타 변종이라는 것이 더 빠르게 확산이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어린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쉽게 퍼진답니다. 그래서 이 델타 변종이 나타난 이후로 아이들이 감염되는 사례가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여름철 여행을 하시다 보니까 백신 접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을 하시면 본토로 다녀오시면서 감염돼서 오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좀 기울여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와이에서요, 지금 이 검역 상태에 있는 쿼런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6천여 명 된다고 그럽니다. 이 중에 백신 접종 증명 없이 여행 가셨다가 돌아오신 분이 한 4천 명, 주민들이, 이 로컬 분들이 한 4천 명 되시고요. 방문객 중에 이제 쿼런틴 하시는 분들이 한 2천 명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요즘 이제 뭐 백신 접종 받고 백신 패스포트 하고 또 테스트 받기 때문에 이 쿼런틴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쿼런틴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시는, 검역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시는 분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주 법무장관실이 매일 오하오에서 12명의 직원들이 무작위로 이것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역, 이 기준을 지켜야 될 것 같고요. 또 조심하시는 수밖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커피향 가득한 거리 벤치에서 해가 지는 저녁 보낸 기억이 있나요? 꽃내음 가득한 들녘 언덕에서 쏟아지는 비를 맞은 기억이 있나요? 난 이름 아픔은 밤이 깊을수록 더하지만 밤은 새롭기만
마지막 가을비는 우산 없이 맞고 싶어요. 10월의 후회를 씻고 싶으니까요. 10월의 후회를 씻고 신영원의 커피향 가득한 거리였습니다. 자, 8월 6일, 8월 첫째 주 되면은요, 여러 가지가 이제 이 해제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운전면허증, 그리고 스테이트 아이디 갱신 연장 기간도 8월 6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운전면허증이나 스테이트 아이디가 이제 그 갱신하실 때가 돼 가고 또 혹시 엑스퍼리션 데이트가 얼마 남지 않아서 조만간 만료되신다면 당연히 DMB로 지금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지금 이 연장 기간 안에 그동안 갱신하지 못하신 분들이 상당수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잘 날짜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또 DMB 예약하시고 나서 가실 때도 적정한 그런 서류들을 잘 구비하셨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뒤에 가시는 것이 또 가시고 또 가시지 않으셔도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오아우 내의 DMB들도 요즘 밀린 업무를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장 운영되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특히 만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으면 먼저 예약 가능하신, 먼저 우선적으로 예약이 배정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따라서 알로하 큐를 통해서 여러분들 예약을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워크인으로 가셔서 기다리셨다가 이 캔슬되거나 노쇼 더 이상 이 예약하시고 나서 실제로 등장하시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비율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면 이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힘은 드시겠지만 그것도 이제 가장 빠르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만료가 되지 않으셨다면 신분증의 골드스타를 받으시는 것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지금 Real ID Act에 따라서 이 골드스타가 없다면 연방 건물이라든가 또는 비행기를 타실 때 이 신분증 제시하시면 그 신분증으로 타실 수 없게 되는 그런 법이 원래는 지난해에 시행될 예정이었었습니다만 지금 이 코비드 상황 때문에 2023년 5월 3일로 이게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적용이 돼서 지금 2022년 내년까지도 여러분들께서 골드스타가 없다고 해도 비행하시거나 비행기 타시거나 신분증 사용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갱신하실 때 이걸 해 놓으시면 아무래도 이제 편하게 여러분들께서 이용 가능하시겠죠. 제가 아까 이제 이 공립학교 개학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요. 아마 공립학교의 자녀분들 보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백투스쿨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개학이 한 2주 정도밖에 남질 않았는데 아직까지 지금 주 보건부와 주 교육부가 이 백투스쿨에 관련된 학교 지침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불확실한 부분이 워낙 많아서 지금 이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계시거든요. 과연 어떤 것이
이제 변경이 될 것인가? 이제 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내려와야 됩니다만 최근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급증을 하면서 이 걱정스러운 시선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 교실에서 최소 3피트 이상 책상 간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6피트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교실 안에서 6피트 책상 거리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그 관계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현실적으로는요. 이 3피트도 어려울 수 있다고 하거든요. 또 이제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또 코로나 감염 우려가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제 식당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식당에서 아이들이 급식을 받을 때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도시락을 싸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올해 학사 연도 같은 경우 연방 정부에서 이제 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돈을 내지 않고 급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급식 가면 뭐 카드로 체크를 하거나 직원 한 명이 서서 학생들의 지금 어카운트를 확인하는 그런 그 체크업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접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생략하려고 하죠. 그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결국 모든 아이들이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급식비 따로 내시거나 어카운트에 돈을 채워 넣으시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올해는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직까지 안전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시고요. 뭐 학생들이 지금 뭐 일부 학생들은 그 온라인 수업을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나머지 학생들은 대면 수업을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것도 역시 제공 방법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특히 온라인 수업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이것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정확한 방법이 아직까지 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력하고 풍부한 오래된 법정 경험 백전백승 교통사고 상해 전문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킹 카메하메하 후손으로 하와이 대형 보험회사 변호인으로 쌓은 법정 경력으로 수백억 달러를 승소시킨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는 보상금이 없을 경우 변호사비도 무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최상의 성과를 보상하는 대형 사고 전문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 사고 즉시 256-5858 256-5858 무료 상담 유리 아가드를 찾으세요. 256-5858 강력한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 당신의 소중한 치아 어떤 치과에 맡기시겠습니까? 하와이의 아이비리그 명문 컬럼비아 치대를 졸업하고 1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실력과 정직을 갖춘 섬세한 여성 닥터 수지리 치과가 있습니다. 최첨단 시설과 최고의 실력, 완벽한 한국어로 편안하게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치아를 책임지는 수지리 치과. 가정치과, 미용치과, 임플란트 시술 등 수지리 치과에 믿고 맡겨주세요. 수지리 치과는 카피올라니 메디컬 센터 1085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약 및 문의 전화는 772-2931, 772-2931. 20일에 생일을 맞이한 킨스 건강 한의원이 엄선된 최상의 약재, 주 보건국 검사에 합격한 청결한 환경, 정확한 진맥, 정성 들여 조제한 한약으로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성 해수탕, 쌍패탕, 20전 대보탕, 영신환, 토종산수유 폭풍자환, 민들레 엉겅퀴환, 여주환, 리베로 750, 단간신구, 우황청심원, 공진당, 시베리아 최상대 녹음 녹각을 파격 세일합니다. 퀸스 건강한의원 사우스 킹점, 전화 843-1144.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정성엽 열린가정의학병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러분 곁에서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노인성 만성질환, 특수진료, 비뇨기과, 산부인과 진료뿐만 아니라 보톡스, 자가혈, 주름 개선 등 각종 미용 시술도 사전 예약 없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오래 기다리는 불편 없이 비보험자에게도 언제나 활짝 열려있는 정성엽 열린가정의학병원. 자궁 경부암 검사도 여선생님께서 직접 해드립니다. 1441 카피올라니 블러바드 알라모아나 빌딩 6층 608호 정성엽 열린가정의학과 병원. 문의 전화 781-8046 781-8046.
김태희 변호사가 LA 대형 로펌에서 쌓은 풍부한 실무 경력과 성공 케이스를 바탕으로 고향 하와이에 돌아와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UCLA와 로욜라 법대 박사과정을 마치고 캘리포니아 하와이 변호사 자격증으로 여러분의 골치 아픈 이민법 문제를 한국어로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한층 까다로워진 이민 절차, 이민법 변화에 따른 맞춤 서비스는 김태희 변호사만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케이스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김태희 변호사. 무료 상담 문의는 798-7450, 798-7450으로 연락하세요. 신받다!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야생 산삼. 한국의 산삼은 양의 기운이 많아서 양삼, 미국의 야생 산삼을 음삼이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야생 산삼은 열이 많은 사람도 열을 낮춰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고 각종 성인병 질환과 당뇨, 고혈압 그리고 피로 회복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전문가들도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자신있게 권장을 하고 있는 미국의 야생 산삼. 드디어 하와이에서도 만날 수 있는 샤프닌 성분의 놀라운 효과를 직접 체험을 해보시라니까요. 상담 및 예약 문의는 213-304-8773, 213-304-877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540 윤선영의 톡톡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 흐르고 있습니다. 싸이와 성시경이 함께 부르는 뜨거운 안녕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기야 밤새했고 이젠 오래된 어린 한 조각이 나도 너무나서 하도 오래된 일이라서 나도 사는 게 바빠서 그만 맘에도 없는 말 그만 숨어서 한숨만 그만 우리 함께했던 날만 미쳐가는 걸까 소중했던 내 사랑을 이젠 안녕 그래 이젠 안녕 찬란하게 반짝이는 눈동자야 사랑했던 날들이여 이젠 안녕 그래 이젠 안녕 달빛 아래 타오르는 붉은 입술 떠난다면 보내드리니 뜨겁게 안녕 같이 배어 베개에 배어 있는 너의 흔적을 버려 미련을 버려 남는 건 사진이야 다 지워버려 미팅 소개팅으로 재부팅해버려 너의 모든 걸 삭제 맘대로 안돼 가슴과 머리가 따로 논단 소리 Baby I am sorry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같이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입술을 깨무네 술김에 억지로 잠을 재우네 술도 수면제도 너를 못 이겨 또 밤을 새우네 왜 헤어졌냐 자존심 때문에 소중했던 내 사랑을 이젠 안녕 그래 이젠 안녕 찬란하게 반짝이는 눈동자야 그래 눈동자야 사랑했던 날들이여 이젠 안녕 그래 이젠 안녕 달빛 아래 타오르는 붉은 입술 그리워 어지러워 서러워 기분 더러워 One more time 그리워 어지러워 서러워 기분 더러워 하나뿐인 목숨을 바치고 같은 날 생을 마치고 나 같은 놈에게 이 모든 걸 사치고 닥치고 아직 소중했던 내 사랑을 이젠 안녕 그래 백향목 강단. 이 시간은 하와이 백향목교회 담임 김덕환 목사의 백향목 강단이 방송됩니다.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을 썼습니다. 이분이 피렌체 공국 로마 제국 하에 있는 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대에
이 피렌체는 두 정파가 있었습니다. 교황파와 황제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테는 교황파였는데 건국일을 맞이해가지고 로마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간 사이에 황제파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단테를 영원히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권력까지 다 잃어버리고 홈레스가 돼서 11월 달에 라벤나에서 결국은 쓸쓸히 병사를 하고 마는데요. 그가 쿠데타로 실각을 한 다음에 쫓겨나가지고 방황하고 다니면서 쓴 것이 신곡입니다. 근데 이제 신곡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1300년 봄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4월 7일 금요일 7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절정기에서 문득 내가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니 내가 이름 모를 숲속에서 어둠에 갇혀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이렇게 신곡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것은 단테의 고백인 것이죠.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어둠 한편에서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인문주의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폭염은 탐욕을 상징한 단테가 탐욕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으르렁거리고 나타나는데 이 짐승은 사자입니다. 사자는 명예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기가 권력의 정점에 있었잖아요. 너무 겁이 나서 뒤로 돌아서는데 이제는요 암 늑대가 오 하면서 이 신호가요 나는 수컷을 찾노라 하는 소리야. 다른 인문주의 학자들은 재물이라고 하지만 저는 정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욕에 빠진 증거들이 단테에게 너무나 많아요. 단테가 35세까지 통령을 하면서 애욕의 삶, 정욕의 삶, 탐욕의 삶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자기가 이제 홈레스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그게 전부 다 잘못된 것임을 믿음을 잃었던 것임을 그 세상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았던 것을 고백하면서 깨닫는 첫 문장이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4장 17절 보실까요? 찾으셨나요? 자,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4장 17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회개한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의 것도 아니고 권사님의 것도 아니고 정사님 것도 아니고 교황 것도 아니고 주교의 것도 아니고 회개하는 자의 천국입니다. 하와이 백향목교회는 담임 김덕환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하와이 백향목교회는 1545 카메하메아 4 로드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의 전화는 255-1234입니다.